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안 팔리는 빌라 특징 2탄입니다. 경매를 보다 보면 아파트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깁니다. 싸게만 사면 언젠간 오르겠지? 수요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싸게 사면 전세도 나가고 매도도 빠르게 됩니다. 근데 빌라는 다르죠. 입지도 괜찮아 보이고 외관도 깔끔하고 가격도 싸게 나왔는데 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까?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시장성 없는 빌라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안 보이고 등기부에도 없습니다. 현장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특징 바로 알려드릴게요. 경매 혼자 하시기 막막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같은 초보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실제로 낙찰까지 내고 있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경매 그룹 가이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붙은 빌라입니다. 아직은 재개발 계획이 없지만 도보 3분 거리이고 입지도 비슷하니까 나중엔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초보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이미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니까 옆 라인을 싸게 선점하자. 그런데 가격을 보면 이상합니다. 재개발 구역이랑 시세 차이가 거의 없네? 오히려 더 비싼 매물도 있네? 이런 물건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은 현재 불편하더라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어있는 가격이고 그 옆 빌라는 개선될 가능성 없이 현 상태 유지 또는 하락 리스크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 D 뉴타운을 예시로 들면 1에서 6구역은 관리 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신축 입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불광동 빌라단지는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정비계획조차 없는 지역인데도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빌라는 평당 1200만원이 넘고 재개발 구역 낡은 빌라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입니다. 100만원 정도 차이면 누구나 신축 기대감 있는 쪽으로 가겠죠. 재개발 구역은 입주권, 전세 수요, 이주 수요, 시세 기대 등 무형의 프리미엄이 계속 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 한 분은 이런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고 전세도 안 나가고 매도도 안 돼서 3년째 그냥 들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가는 분명 싸 보였지만 주변이 다 재개발 프리미엄이라서 실질적인 저가 매수가 아니었고 나중에 되팔려는 시점에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착시의 무서운 함정이죠. 실전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도상으로 가깝더라도 시세가 재개발 구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무조건 다시 검토하세요. 현재 재개발 구역과 가격이 비슷한데 정비 계획이 없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저렴하더라도 최소 평당 300만원 이상의 갭이 있어야만 투자할 만한 매력이 생기는 것이죠. 겉보기엔 입지도 괜찮아 보이고 저렴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겁니다.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싸기만 한 빌라는 위험합니다. 싸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집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인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거래가 기록입니다. 특히 요즘엔 부동산 플래닛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특정 지역이 거래가 활발한지 아닌지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필터를 매매로 설정하고 거래 연도를 24년과 25년으로 하고 유형은 연립, 다세대로 한정합니다. 이 상태로 지도를 확대해보면 실거래가 핀이 많이 쏟아지는 동네가 있고 아무리 확대해도 핀이 거의 없는 동네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회전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한 분이 이 기준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의 다세대 빌라였는데 감정가는 1억이 넘는 물건이었고 그걸 4천만원대에 낙찰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도 많았지만 실거래가 이력을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 확인한 결과 24년과 25년 기준만 봐도 인근 단지에서 10건 이상의 매매가 이뤄졌고 바로 옆 빌라들도 32제곱미터 규모의 매물이 6,550만원, 27제곱미터 매물은 4,100만원, 심지어 12월엔 다시 6,500만원에 거래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싼 빌라가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게 수치로 증명된 물건이었던 거죠. 결국 이 수강생은 해당 물건을 낙찰받고 1,500만원의 갭을 보고 매도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없는 빌라는 싸도 사지 마라. 수요 없는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다.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플래닛에서 단 2분만 투자해 실거래가 핀 몇 개만 확인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몇천만원짜리 실수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깔끔한 빌라처럼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물건이죠. 실제로 제가 낙찰을 고민했던 금천구 독산동의 한 빌라가 그랬습니다. 외관은 흔한 다세대 주택 형태였고 방 3개의 거실 구조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실거주도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감정가는 1억 초반. 그런데 뭔가 싸하다 싶어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더니 해당 호실의 용도가 사무소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주택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매매용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거절되죠. 그럼 실소유자는 접근조차 안 하고 전세 놓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막히기 때문에 나중에 팔기도 힘들죠. 보통 이런 물건은 사는 순간부터 출구 전략이 막혀버립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로 분류돼 있어 전입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죠. 그렇게 되면 세입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근생빌라는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건축물 대장 열람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24나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또는 건축물 대장 발급 메뉴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표제부 항목에서 전체 건물의 용도 그리고 층별 계열을 통해 해당 호실의 용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주택이 아닌 사무소, 병원, 학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경우가 바로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특히 층별 계열 안에 2층 사무소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부가 거실, 주방, 방 3개로 꾸며져 있어도 법적으로는 주거가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금천구 물건도 2층 전체가 사무소로 되어 있고 과거에도 실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접근했다가는 낙찰받고 후회만 남는 구조였던 것이죠. 초보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사서 잘 파는 것입니다. 경매 입찰 전 단 3분만 투자해서 건축물 대장만 본다면 이런 실수 피하실 수 있겠죠.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의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재개발 착시, 위치 비슷하니까 같이 오르겠지라는 착각, 지도상 가깝더라도 재개발 계획 없는 지역은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실거래 없는 빌라,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도 안 사는 싸구려는 결국 나도 못 나오는 감옥이 됩니다. 법정 용도 미확인, 겉은 빌라 같으니까 괜찮겠지? 건축물 대장 확인 없이 낙찰받으면 대출, 전세, 매도 모두 막힐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만 정확히 체화해도 입찰 전에 걸을 수 있는 물건의 70%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보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책만 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실수는 반복되고 후회는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알고 있다와 판단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도 막상 물건을 보면 이건 예외가 아닐까? 하며 흔들립니다. 입지 괜찮아 보이고 사진 깔끔해 보이고 감정가보다 저렴하니 그냥 넣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된 후에야 깨닫죠.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나온 물건인지 이제 알겠다. 경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대가가 큽니다. 싸다고 샀다가 2년간 안 팔려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나 전입 안 되는 물건을 낙찰받고 세입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사전에 다 확인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직접 보고 같이 분석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실전형 교육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같이 보면 보입니다. 이론으론 이해했지만 실제 물건을 앞에 두고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경매를 시작했거나 몇 번 입찰해봤지만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은 단순히 정보보다 판단 기준을 체화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 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 시간은 흐르고 자산은 쌓이고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네가 그